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이자 발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모더나도 백신 임상 3상에서 예방률 94.5%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 94.5%면 어느 정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독감이 40에서 60%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홍역이 1차 때 93%, 2차를 맞으면 97%가 예방이 돼서 평생 면역을 갖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10명이 90%인 경우에는 뭐 90% 이상, 94% 이상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mRNA 백신에 나왔기 때문에 네, 독감 백신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결과가 과학 저널이 아니라 회사 측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온 거라서 아직 효과를 검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임상 3상은 중간 결과이고 동료 과학자들의 지금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제약회사의 발표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다 모두 1상 이상에서 검증된 결과를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화이자와 모더나의 가장 큰 차이는 보관 온도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로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요. 모더나 백신은 냉장 보관도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백신마다 보관 온도가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그것은 기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은 굉장히 취약해서 지방이라는 나노 파티클,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크기 아주 작은 입자 속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상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년 동안 이 냉초 저온에서의 보관 기술을 좀 더 개발을 시켰기 때문에 화이자보다는 조금 더 상온이나 이런 곳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보급이 쉽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보다는 모더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모더나가 몇 주 내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12월 말에는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 수주 이후에 승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선 해외에서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 수입 물량이 확보될 수 있느냐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백신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해서 지금 한 20% 국민의 20%이기 때문에 1000만 명 정도의 백신은 지금 아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 전 국민의 60%를 접종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지금 구매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지금 백신이 여러 곳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내년 봄, 여름에는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봄, 여름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코로나19에서도 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두 차례에 나눠서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접종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1회 접종 시에는 그 중화항체하고 그리고 이미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T셀 면역 세포의 그 생성이 100%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일부에서만 중화항체가 생기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2회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예방 접종도 보면 1회가 아니라 2회, 3회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독감 백신은 저희가 매년 맞도록 권고를 받고 있잖아요. 이번 그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까지 연구를 보니까 코로나를 앓은 사람도 그 항체 역가가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역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감도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예. 백신을 맞더라도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코로나도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1년 정도 아마 유효기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매년 유행을 하게 되면 매년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이 어느 정도는 좀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목요일 자정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게 됩니다. 지금 감염 추이로 봤을 때는 2단계로 바로 격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2단계로 격상을 바로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1.5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중 이용 시설에 인원을 제한하거나 예. 시간을 조금 제한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2단계로 바로 격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공간이 식사 후에 대화를 하는 경우 예. 클럽이나 이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식사 후에 대화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고 이런 그 카페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께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신다면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공간을 폐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확산의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또 코로나19가 있어서 마스크 착용을 좀 더 강화된 걸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호흡기로 침투를 해서 결국은 작은 입자 때문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염증과 혈전을 유발하는 건 거의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말 차단 마스크나 이런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입자를 차단할 수가 없게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호흡기나 심장, 폐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어떤 면역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야외에서는 KF94를 써주면 좋겠지만 호흡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나 임산부 경우에는 KF80 정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국내 상황,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